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가혹한 현실인 초저출생 현상은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26년 2월 초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전폭적인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주인공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60년 역사의 중견 제약사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은 단순히 오래된 기업에 머물지 않고 2026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조화제약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1173원에 도달한 것은 단순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책적 모멘텀과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본 보고서는 여의도 금융권의 시각에서 조화제약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구조, 그리고 난임 정책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익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품격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업 본질 분석 조화제약의 정체성과 가치 사슬. 조화제약은 1964년 삼강제약사로 출발하여 1996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된 후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정통 일반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처방 중심의 전문 의약품 시장보다는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15개에서 16개에 달하는 촘촘한 영업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약 1100여 개의 체인 약국을 보유한 자회사 메디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약 제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측면에서 여타 중소 제약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생산 기지와 기술적 해자 함안 공장의 가동률과 앰플 제재. 조화제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함안 공장은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집약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정제와 캅셀 그리고 특히 앰플제는 조화제약을 상징하는 제품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미 연간 3억 개 이상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가동률은 96.4%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화제약은 앰플 형태의 마시는 영양제 분야에서 기술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리 앰플은 유효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고기능성 영양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조화바이톤과 해포스, 그리고 회마틴과 같은 주요 앰플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해당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린이 성장 영양제인 잘크톤 시리즈는 국내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의 전략적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수익 모델의 다각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 제도약 선언과 4대 핵심 전략. 조화제약은 2026년을 맞이하며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선 전사적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조성환 부회장은 시무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지혜와 역량으로 극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화제약이 제시한 4대 핵심 전략은 약사 파트너십 강화와 수출 확대, 그리고 위수탁 사업 고도화와 이커머스 채널의 다각화입니다. 약사 파트너십과 유통 채널의 혁신. 조화제약은 현장에서 제품을 권장하는 약사들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병원 로비보다는 동네 약국 점유율이 높은 조화제약의 특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술입니다. 또한 자회사 메디팜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약국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물류 유통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메디팜이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경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조화제약은 이를 포기하기보다는 시스템 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온라인 시장으로의 영토 확장.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화제약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약국 중심 판매 구조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이커머스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부모 세대를 겨냥한 잘크톤이나 수험생 영양제인 조화바이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적 모멘텀, 2026년 난임 지원 확대의 실질적 수혜. 2026년 2월 초 조화제약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변화입니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입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원 증액된 1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대상자는 기존 20만 명 수준에서 35만 9천 명으로 약 1.7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난임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장 영향.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20세부터 49세 사이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필수 가입력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점은 잠재적인 영양제 수요층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조화제약의 주요 제품인 회마틴과 에바치온의 매출 증가와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마틴은 조화제약의 대표적인 철분제로 특히 임신과 수유 시기에 필수적인 조혈 영양제입니다. 말 비장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철분을 사용하여 흡수율이 높고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적어 임산부들 사이에서 강력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에바치온은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여간 해독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의 기초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입력 검사를 받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보조의약품의 구매 빈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적 건전성과 리스크 요인 분석. 조화제약의 투자 매력도를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재무적 실적의 회복 속도입니다. 2025년 3분기 공시를 분석해보면 조화제약의 매출액은 15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3분기 2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조화제약은 2025년 3분기에는 이를 14.9억 원으로 축소하며 적자 폭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만 공장 조업 중단 위기와 극복 과정. 물론 조화제약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말 조화제약은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해 하만 공장의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75%가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멈춘다는 소식은 기업 가치에 치명적일 수 있었으나 조화제약은 신속한 시설 개선과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생산 재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위기 대응 능력은 조화제약의 경영 시스템이 상당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회사 메디팜의 자본 잠식 문제. 반면 조화제약의 재무제표를 압박하는 아픈 손가락은 자회사 메디팜입니다. 1993년 설립된 메디팜은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의 효시와 같은 존재이지만 현재 매년 10억 원 안팎의 순손실을 내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계 선두인 온누리 약국 체인이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메디팜의 수익 구조 개선은 조화제약의 주가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에서는 메디팜이 조화제약의 유통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찾아야만 진정한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과 수익의 원천 히든밸류와 투자 시나리오. 조화제약의 기업 가치를 단순히 현재의 적자 재무제표로만 판단하는 것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투자 분석 모델에 따르면 조화제약의 종합점수는 62점으로 상위 21%에 해당하며 특히 성장성 부문에서는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 2,450원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베이스 베어. 조화제약에 대한 투자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 수혜가 실적으로 찍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의 난임 정책이 가임기 남녀의 폭발적인 검사 참여로 이어지고 조화제약의 회마틴과 에바치온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화제약은 2026년 하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가는 과거의 영광이었던 2,800원 선을 향해 강력한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정책 수혜가 서서히 나타나며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하만 공장의 가동률이 유지되고 이커머스 매출이 성장하면서 연간 적자 규모가 1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주가는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바닥을 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자회사 메디팜의 손실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앰플제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여 매출 성장이 정체된다면 주가는 다시 52주 최저점인 873원 부근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조화제약이 그리는 미래. 조화제약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60년 동안 쌓아온 앰플 제재 생산 기술력과 전국적인 약국 유통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과 맞물린 난임 지원 확대라는 강력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상한가는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아챈 영민한 자본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조화제약이 제시한 4대 핵심 전략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자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기업은 단순히 난임 테마주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 제약 강자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해안과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끝까지 추적하는 인내심입니다. 조화제약의 제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요약을 통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조화제약은 2026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은 조화제약의 주력 제품인 회마틴과 에바치온의 실질적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입니다. 셋째, 적자 폭 축소와 공장 가동 정상화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만 자회사 메디팜의 경영 개선 여부는 향후 주가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본 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제약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명 탄생과 궤를 같이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